자, 오늘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뭐 막, 첫 번째 막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식 유도하는 거 다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시나리오는 3개예요. 시나리오는 3개인데, 그래서 접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접선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점에서 이랬을 때 얘를 이제 뭐야 접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접선이 미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미분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통수학 1에서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원하고 여기 있는 이 지금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배울 것이고, 4차 함수 그래프하고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접선들을 구할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시나리오가 3개가 나오거든. 여기 있는 시나리오 3개는 이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할 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하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시면 이제 기하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자취의 방정식 3가지의 접선의 방정식들을 또 구하는 게 나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데, 이 접선이라는 것 자체가 1차 함수죠.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스몰 m인 접선을 구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는 원 위의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 구하는 시나리오를 오늘 배울 거고, 세 번째는 원 밖에 있는 한 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는 시나리오를 배울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분을 할 때, 미적분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뭐야, 원 대신 곡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곡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야, 곡선은 2차 함수가 아니라 3차 함수랑 4차 함수 곡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은 뭐 원에 대해서만 배울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제 원 문제를 풀 때는 판별식을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판별식이 되게 계산이 복잡해. 계산이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은 가르칠 수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 푸시면 안 되고,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원의 중심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지금 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있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안 가르칠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다 가르쳤는데 애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르칠 거야. 근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원의 중심하고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걸 이용하는 거. 그래서 제가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예요.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라고요. 이것만 가지고 풀 겁니다. 근데 일단 시나리오가 3개가 있는데, 자 보세요. 원 이렇게 있어요. 니네가 여기에서 나오는 접선의 개수를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기울기가 2야.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반드시 2개 나오죠. 얘가 기울기가 2면 얘하고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한 쌍 2개가 나와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접선이 반드시 2개가 구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위에 한 점이 있어요. x1, y1이 있어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와. 그지? 접선이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얘는 반드시 답이 두 개씩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이 시나리오 세 개에서 접선이 몇 개씩 나오는지를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공식은 암기시키지 않아요. 근데 유도는 해드리는데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유도하는 게 나와요. 서술형에 나오는데, 자 저는 무조건 이걸로만 풀 거야.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인 걸로만 풀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 공식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 지금 공식 암기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식은 원이 기본형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잡한 공식은 지금 여기서도 원이 기본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근데 실은 여기 있는 원이 표준형으로 바뀌었을 때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공식이 되게 지저분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암기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다 적으세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증명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증명하는 게 시험 나와요. 서술형에. 자 봐봐. 얘는 지금 모양을 딱 봤는데 여기서 첫 번째 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스몰 m인 접선을 y는 mx 플러스 k라고 세팅을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기울기가 반드시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k는 이 일차함수 직선의 y 절편이잖아요. 그지? 그럼 요 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노란색 k야. 근데 얘를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자 여기 봐봐.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직선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판별식 때리는 거야.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싫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원의 중심이 0,0이고, 자 여기 있는 요 지금 접선이 y는 mx 플러스 k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는 뭐냐면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지름 r은 원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얘는 m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거든.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k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그냥 그림 그려놓고 여기는 접선을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수 제곱의 합 빼 루트 0,0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여기 절대값 k만 나오죠. 그러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절대값 k는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r에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노란색에다 적어보시면 mx, 여기 k 값을 구했잖아요.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돼서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 니네가 이것만 알면 돼. 아씨, 원의 반지름은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으로 하면 계산이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쓴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원이, 근데 여기는 공식을 암기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이 공식은 원이 기본형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필요가 없단 말이야.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근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건 뭐야? 자,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인 접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자, 이해했죠? 근데 이제 여기는 막 공식으로 풀어놨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공식은 외우세요.
이거는 형광펜을 줄치시고요.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이 공식도 역시 기본형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기본형일 때만. 자, 얘들아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라고 하는 원이 있어. 그러면 요 원 위에 얘들아 4,3은 4,3이라고 하는 점은 이 원 위에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9니까 25잖아. 그러면 원을 이렇게 그리면 얘는 지금 반지름이 5잖아요. 반지름이 5인데 얘가 4,3이니까 얼추 여기 좀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원점이고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는 노란색 공식을 이 노란색 접선을 빨리 구할 수가 있어. 지금 보세요. 여기가 25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4,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원래 있던 이 지금 식에다가 2를 지우고 x하고 y 앞에 4,3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자, 이 공식이 맞는지 볼게요. 공식 맞는지 볼게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외우기가 쉽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물론 기본형일 때만 쓰는 거야. 근데 쉽기 때문에 외우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이씨 요 4,3에서의 뭐 접선은 뭐가 되겠어? 얘 4x 플러스 3y는 25야. 그냥 원래 있던 원의 방정식에서 2차식을 1차식으로 지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4,3도 요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럼 그냥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25 되는 거야.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 있는 이 지금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오늘도 세 가지 공식을 적고 시작합니다. 자, y 빼기 b는 m 곱하기 x 빼기 m. 두 번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죠. 두 직선이 수직이죠. 세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오케이? 이거 세 개는 항상 필수야. 자, 볼게요. 이 공식 유도해 볼게요. 이 공식 증명하는 것도 나와요, 학교 시험에. 뭐 서술형 1점, 2점 해가지고 첫 번째 공식도 증명하는 거 나오고 이것도 나옵니다. 서술형이 이런 거 내는 거예요. 자, 여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원을 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요 접선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를 0,0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접점이 되는 거죠. 접점. 여기 있는 이 지금 점은 접점이에요. 접점.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원의 중심하고 접점을 이으면 이 노란 자 대부분 이제 뭐 접점은 H로 갑니다. H가 아니라 T로 가요. T. 접점은 이제 대부분 T로 가요. 접점의 좌표는. 근데 우리는 이 하얀색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우리는 딱 보자마자 얘를 구할 수 있는 게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죠. 여기잖아. 그지? 그럼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아직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접선하고 중심을 이으면 여기는 수직이죠. 그럼 두 번째 거 쓰이겠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수직이잖아. 그럼 그림을 딱 보시면 우와 선생님 m 곱하기 ct의 기울기가 그지? 이 c하고 t하고의 기울기는 이 직선 우리 직선의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지?
그러면 n 곱하기 이 점과 이 점하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죠. 그지? 맞잖아! x1 빼기 0, y1 빼기 0 맞잖아! 그지?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노란색 기울기는 얘는 이거 역수를 취하시니까 y1분의 마이너스 x1 되지. 그지? 이해했음. 자, 여기는 얘를 정리할 겁니다. 얘를 정리해 보시면 y1, y 빼기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x 빼기 x1이에요. 맞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쪽으로 넘기면 x1, x 플러스 y1, y는 얘네 둘이 곱하면 x1의 제곱이고 얘가 이쪽으로 이항하면 y1의 제곱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노란색 점은 이 직선,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줄친 녀석이 뭘로 바뀌어요? r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증명이 됐죠. 오케이? 근데 이 공식은 외우세요. 오케이? 공식이 쉽기 때문에. 자, 볼게요. 방금 제가 한 거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방금 제가 책에 읽어보시면 그대로 했어요. 틀리는 거. 자,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 원래 방법이 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판별식은 쓰지 않을 거고요. 이 첫 번째 방법도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르칩니다.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것만 가지고 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하게 되면 나중에 두 번째 돌 때 여러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자, 아이고 여기서 연습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바로 갑시다. 자, 원에 접하고 이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아, 원래 이거 연습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자, 보세요. 공식은 안 쓸 거야. 공식은 안 쓸 거야. 공식은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공식도 안 쓸 거야. 무조건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자,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부터 해야 돼? 이 문제 풀려면 당연히 그림부터 그려야 돼. 자, 그림부터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이네. 근데 여기는 요 지금 직선은 y는 2x 플러스 3이에요. 아이씨! 얘랑 평행하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2죠. 그럼 그려 이렇게. y는 2x 플러스 k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k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공식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0,0이고 여기가 2야. 원의 반지름. 원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라, 태어나. 졸리면 일어나셔도 돼요.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접점 T의 좌표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지? 하지만 뭐 판별식을 써도 될 것 같아.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쓰고 싶지 않아. 쓰고 싶지 않고 우리는 반지름이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인 것만 이용할 거라서 자, 공식을 외우지 않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점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2잖아요. 2는 개수 제곱의 합에다가 빵빵 대입한 거. 그죠?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오죠. 그지?
그러면 2루트 5가 되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겠네. 기울기가 2인 접선은 항상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가 y는 2x 플러스 2루트 5고 밑에 있는 거는 y는 2x 마이너스 2루트 5겠죠. 오케이?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자, 봐봐. 이 원 위에 있는데, 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16번도 공식을 이거는 외우라고 했는데, 그 공식을 까먹을 수 있잖아, 니네가. 아, 그거는 막 검사용으로 쓰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 있죠? 공식 유도하는 과정만,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공식은 저절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야? 그렸어. 원 위에 2,1 아무데나 찍어 그냥. 자, 뭐 찍을까 2,1. 자, 그래서 접선이 얘를 구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니네가 얘를 이렇게 못 쓰면 못 도와줘. 오케이? 여기 있는 요 지금 접선 위에 한 점이 2,1이잖아요. 여기까지 그림 그린 다음에 이 직선을 못 쓰면 못 도와줘. 어쩔 수 없어. 내가 몇 번을 반복하는데. 2,1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 다음 여기가 접점이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C인데 얘는 0,0이야. 그럼 너네가 보기에 여기 있는 CT하고 얘하고 수직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기울기하고 CT의 기울기 곱한 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제가 아까 공식 유도할 때랑 그대로 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자 스몰 m은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기울기 2 빼기 0, 1 빼기 0이죠. 그러면 이게 뭐야? 지워지고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스몰 m 값은 마이너스 2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2 x 빼기 1이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답이에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이 식을 쓰는 장면이에요. 이 직선 위에 2,1이 있잖아. 2,1을 지나는 직선이 이거인 걸 못 쓰면 못 도와주는 거야. 오케이. 왜요? 노란색 쓴거 첫 번째 줄에 X 그러네. 고마워요. 여기가 2고 플러스 5네요. 그죠? 그지? 그러면 이 4하고 그쵸? 얘가 답이지. 그러면 공식으로 풀어볼게. 공식은 뭐야? 여기다가 x하고 y x 앞에 2 이렇게 되죠. 그죠? 얘하고 똑같죠. 그지? 근데 이 공식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야? 시험에 기본형이 안 나온다고. 표준형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또 여기는 또 왜 전부 다 표준형이 없어? 자, 볼게요. 표준형인 걸로 좀 나오면 좋은데. 표준형인 거 없나? 또 개념원리 또 너무 또 간단하게 했네 또. 뭐야 계속 없어? 표준형인 게 없네.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표준형이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여기가 표준형이어도 공식을 까먹어도 괜찮아요. 왜? 만약에 여기가 뭐 바뀌어. 여기가 1, 마이너스 3을 바뀌었다고 쳐봐. 그럼 이거 그대로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중에서 몇 개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에 접하고 이거에 수직인 직선. 자, 이거랑 수직이면 뭡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죠. 그지?
기울기 3분의 1인 거지. 그런데 선생님 저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기울기 3분의 1이면 y는 3분의 1x 플러스 k라고 두면 안 될까? 그지? 우리가 구하는 직선 이거야. k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바꿔야지. x 빼기 3y 플러스 3k는 0 한 다음에 그림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3이고 원의 중심은 0,0이고 얘가 x 빼기 3y 플러스 3k는 0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k를 구하는 건데 점과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이 접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이죠. 3은 개수 제곱의 합 대입하는 합. 그러므로 3k는 얘 일로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10이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그럼 얘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크기가 45도. 이걸 보고서 아직 이거 기울기가 뭐야? 찬영아 이거 기울기 뭐야? 1이죠. 이거 보고서 탄젠트 45도가 1인 거 못 외우는 사람은 못 데리고 가요. 뭐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여기가 30도면 루트 3분의 1이고 60도면 기울기가 루트 3이지. 그거 3개를 못 외우는 애를 데리고 어떻게 고등학교 수업을 해. 그거 3개도 외우지 않는 성의를 안 가진 애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칠 마음은 없어. 그건 니네가 알아서 외우는 거야. 난 진도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이거는 구할 너무 쉽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y는 x 플러스 k잖아. 이거는 지금은 직선이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3이고 그러면 써. 원의 반지름은 이거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인데 여기는 뭐예요? 0,0이에요.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인 거니까 개수 제곱의 합 절대값 k죠. 그러면 얘는 뭐야?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그러면 x절편이 플러스 루트 6하고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겠죠. 그 다음 이 직선 위에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이거 표준형으로 바뀐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냥 할게요. 우리가 공식을 까먹었다 칩시다. 자 이렇게 선 그었어.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쓰자마자 얘를 y 플러스 3은 mx 플러스 1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하고 여기가 C입니다. 0,0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m 값은 CT하고 이 직선하고 수직이잖아요. m 곱하기 CT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그러면 m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y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얘가 x절편, y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정리해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0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x절편이 뭘까요?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A의 좌표는 마이너스 10,0이고
B의 좌표는 0, 마이너스 3분의 10이에요. 그럼 X절편이랑 Y절편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못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금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 AO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는 10이죠. 높이는 3분의 10이죠. 그래서 답은 3분의 50이 답입니다. 오케이? 자, 3분의 50. 그 다음 볼게요. 밑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원과 이 직선의 교점 중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얘들아 이게 뭐냐? 자, 봐봐. 여기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5구, 5구, y축, x축 이게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 교점 중에서 일사분면에 있는 점, 요 A. 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우리가 구하는 거야. 접선은 뭐야? 우리가 구하는 접선은 요 노란색이죠. 그지? 얘를 구하려면 이 A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제가 공통 수학에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열심히 연습하시라 그랬지. 자, 보세요. 곡선하고 직선이, 자, 지금 이제 노란 건 나중에 그릴게요. 지금 봤더니 두 그래프가 만났잖아요. 그죠? A하고 B에서 만났어. 그죠? 이 지금 뭐야? 방정식의 실근은 두 그래프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 푸셔야 되죠. 1차 플러스 2차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하시면 x제곱 x 빼기 1의 제곱은 25가 되고요. 2x제곱 빼기 2x 빼기 24는 0이 되고요. x제곱 빼기 x 빼기 11은 0이 되고요. x 빼기 3, x 빼기 4는 0이고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x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4거든. 근데 니네가 봐도 1사분면에 있는 건 4죠. 그러면 여기가 4, 여기서 파란색 직선이 y는 x 빼기 1이거든. 이 파란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규칙이 있어? y 값이 x 값보다 하나 작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4,3이에요. 그죠? 그지?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노란 접선의 방식을 물어봤어. 우리는 이 좌표만 알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야? 4하고 3을 요 x하고 y 앞에 두면 돼요. 4x 플러스 3y는 25 해서 얘가 답이죠. 그지? 근데 만약에 이 공식을 이렇게 쉬운 공식도 까먹었다고 치자. 근데 이 공식을 까먹을 정도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풀지 못하겠지. 그게 그거구나. 이 공식 이 정도 외울 수 있잖아. 못 외우면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외우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몫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몫이야. 자 보세요. 자 발전 문제 17 발표.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연습 문제를 여러 개 풀어줄 텐데 어려워요. 원의 방정식은 어려운데 겁나 중요합니다. 자 봐봐. 일단 시나리오를 3개를 하면 시나리오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 근데 얘네 둘은 얼핏 비슷하게 공식이 있었어. 근데 세 번째 거는 공식이 없어요. 세 번째는 공식이 없어요. 얘는 공식이 없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나리오를 외우셔야 돼요. 이제 여기는 원 대신 곡선으로 바뀌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로 바뀌는 거야. 미적분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적분할 때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이 접선의 방식 구하는 것만 소단원이 한 챕터가 나와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식은 매우 중요한데 얘네 둘은 공식이 있어. 근데 내가 굳이 외우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딱 한 가지 논리로만 가르쳤어요. 원의 중심하고 접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다시. 원의 중심하고 접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다시. 원의 중심에서 접선 사이의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이거 하나로만 풀 거예요. 그럼 공식을 아무것도 외우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근데 내가 이거 아까 처음에 개수를 좀 외우라 그랬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2개 나오죠. 얘는 1개 나와요. 얘는 반드시 2개가 나와요. 무조건. 그림 그려보면 알잖아. 자, 봅시다. 첫 번째. 여기 지금 풀이에 보시면 풀이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다른 풀이 원, 두 번째 거 있죠? 다른 풀이 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로만 푸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거에 익숙해지면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푸는 거야. 그 방법이 뭐야?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야. 그러면 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을 A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4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그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려드렸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접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니네가 이 하얀 직선 2개를 뭐 솔직히 이렇게 못 쓰면 못 도와줘. 그지? 자, 이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이 직선을 이렇게 못 쓰면 못 도와준다고. 난 한 가지 논리로만 풀 거라니까요. 그 논리가 뭐라고? 원의 반지름은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다. 원의 지름은 빗변이고. 이거 내가 맨날 암기시켰잖아, 그지? 그러면 아이 참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여기를 접점이니까 t를 잡고 이거 c로 잡지. 그럼 니네가 이게 그려보고 싶잖아.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수직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노란 선분은 반지름인데 얘는 2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지. 이 t의 좌표를 모르잖아. 이 t의 좌표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뭐 이것만 가지고 푸셔야 돼. 여기 있는 얘를 mx 넘기면 빼기 y 플러스 2m 플러스 4. 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 그려놓고 이 식을 못 세우면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가 2인 거 가지고 식 세울 수 있잖아요. 2는 개수 제곱이야. 여기다가 원점을 대입하면 절대값 2m 플러스 4가 돼요. 지금까지는 계산이 되게 쉬웠는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요.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얘가 일로 가. 2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고
절대값 2m 플러스 4예요. 그럼 얘들아, 루트하고 절대값을 없애려면 두 개를 제곱하는 수밖에 없죠. 그지? 제곱을 하시면 2의 제곱이니까 4고 4m제곱 플러스 1 되고요. 얘를 제곱하시면 4m제곱 더하기 16m 플러스 16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기울기 얘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와씨 16m 4가 1로 오면 플러스 12는 0이 돼서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와. 어이씨 기울기 두 개 나와야 되는데. 기울기 두 개 나와야 되는데 기울기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내가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 그으면 반드시 두 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그림을 좀 다시 그려드리면 반지름 2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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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인데 이 지금 점이 여기에 있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접선 그으면 당연히 기울기 음수죠. 네네네. 그 다음에 문제 풀었죠? 숫자만 씌워.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한 이 기울기는 이 진한 녀석이야. 근데 니네가 이 시나리오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얘만 한 개야. 나머지는 두 개씩 남아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x는 마이너스 2, 얘도 접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거 동그라미 친 거 하나 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y 빼기 4는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2에서 4 곱해보면 4y 마이너스 16은 3x 마이너스 6이고 3x 플러스 4y는 10. 그래서 얘가 3x 플러스 4y는 10해서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두 개가 접선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원을 그렸을 때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 기울기가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 210번 풀어드릴게요. 자 3, 마이너스 1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먼저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게 좋아. 봐봐. 얘는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잖아. 아까 우리 대표 문제에서 기울기가 한 개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점선 친데 여기 이 점이나 이 점 위에서 접선 그으면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얼추역이라고. 아니다. 3, 마이너스 1이면 어디야? 얼추역이지. 3, 마이너스 1이면 얼추역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접선 그으면 하나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좀 그래. 3, 마이너스 1이니까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어질 거고 하나 이렇게 그어질 거야. 그지? 근데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자, 선생님 그림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렇게 쓸 수 있는 학생입니다.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못 쓰면 못 도와줘.
못 도와줘. 그다음에 이제 뭐 쉽게 외우는 거 그런 거 없어. 니네가 스스로 외우는 거야. 그지? 외워야 될 것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정리해 보시면 mx 빼기 y 빼기 3m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림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중심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믿을 게 오직 이거밖에 없거든.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인 거니까 이 그림 보시고 원의 중심 0,0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개수 제곱의 합 네, 루트.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치.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고 어차피 얘는 3m 플러스 1이랑 똑같죠. 왜냐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과 2의 절대값은 똑같은 거니까. 그지? 얘는 이걸로 바뀌지. 그 다음! 양변을 제곱하시면 5m 제곱 플러스 5는 얘를 제곱하시면 9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고 아까는 여기서 m 값이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두 개 나오지. 그지? 그러면 4m 제곱 플러스 6m 빼기 4는 0이고 2m 제곱 플러스 3m 빼기 2는 0이고 2m 빼기 1 m 빼기 2는 0인데 여기 플러스는 거지. 그죠? 그럼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하나는 2분의 1이지.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추 2분의 1처럼 보이네. 그지? 얘는 기울기가 뭘로 보여? 마이너스 2로 보이지. 여기 있는 거 두 개 어디에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아까는 이거를 풀었을 때 똑같이 4m제곱 4m제곱에서 지워졌잖아. 그럼 니네가 아씨 이런 상황이구나. 여기 요 파란 선 어딘가에서 접선 그으면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근데 얘는 기울기가 없잖아. 얘는 기울기가 구할 수 없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아까 m값이 한 개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서술형 1순위입니다. 자 볼게요. 211번 볼게요. 드디어 제가 원하는 표준형이 나왔어요. 자, 제가 공식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그 공식은 기본형만 되는 거거든.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지금 소스만 가지고 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릴 거야. 그리고 중심이 마이너스 1,2예요. 2, 마이너스 1, 뭐 대충 어디에 있겠지 뭐. 여기를 A라고 합시다. 2,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자 접선 두 개가 그어지는데 이 그림을 그리자마자 y 플러스 1은 m x 빼기 2만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얘가 키포인트라고.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직선의 식을 이렇게 잡는 게 키포인트라고. 그럼 다 풀었다고. 왜? 이거 지금 뭐야? 이렇게 있으면 얘가 루트 3이잖아. 끝났잖아. 근데 좀 정리할까? mx 빼기 y 빼기 2m 빼기 1은 0이죠. 자,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인 걸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은 자, 개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을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m. y에다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m 빼기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자, 얘를 역으로 곱하면서 양변을 제곱하시면 3m 제곱 3은 얘를 제곱하시면 9m 제곱 플러스 18m 플러스 9죠. 그 다음에 얘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6m 플러스 18m 얘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플러스 6은 0이에요. 맞지? 그럼 정리하시면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은 0이 되거든. 근데 기울기의 합을 구하래. 근데 여기서 그대공식 때리고 있으면 그게 사람 새끼야?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모르는 짐승. 그치? 기울기의 합은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되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연습 문제 스텝 1만 푸세요. 자, 92쪽. 이제 오늘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할 겁니다. 자, 보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자, 봐봐. 선생님, 당신이 1차 함수를 할 때, 자, 봐봐. 자, 일단 먼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부터 해볼게요. 제가 1차 함수 할 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가르쳤죠. 정점을 지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그 정점이 3, 마이너스 1이라면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써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y 플러스 1은 m x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도와줄 수 있죠. 니네가 얘를 보고서 이걸 못 쓰면 난 못 도와줘.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 안 외우면 못 도와줘요. 그냥 수포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봤을 때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으로 못 읽어도 못 도와줘요.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는데 못 외우면 못 도와줘.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도와줘? 내가 무슨 마법사야? 그죠? 기본적인 걸 외워야 하는데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물어봤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책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99란 필기시키고 가르쳤지. 그 다음 뭐야?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는 0.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로 가르쳤어? 뭐 뻔하지 뭐. x 플러스 y 빼기 5 x 빼기 y 빼기 1 얘가 뭐야?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는 0 두 직선 x 플러스 y는 5 x 빼기 y는 1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다고 겁나 강조했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모양 봐봐. 여기 직선 괄호치고 K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 원의 방정식이지. K 원의 방정식 두 개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거야. 옛날에 이 그림이 없어서 내가 일일이 그려줬는데 보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엄청 많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그릴 수 있죠. 엄청 많죠. 그치? 제가 그린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근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무수히 많은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 빨간색 원이라는 사실. 오케이? 이게 항상 시험 문제. 그래서 내가 지름의 양 끝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오케이 얘들아. 그런데 얘도 똑같아요. 근데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저거. 공통현.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봐봐.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에서 두 원의 교점을 요 직선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죠. 얘가 여기서 요 지금 빨간 녀석이 공통현이에요. 얘들아, 현이라고 하는 게 뭐야?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빨간 선분이 현이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현은 이쪽 오른쪽에서도 현이 되고 왼쪽에서도 현이 되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공통현은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 식을 보세요.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이 밑에 있는 식에서 K가 마이너스 1 되면 2차 식이 다 지워지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이 공통현이고, 그냥 원이 어떻게 주어지든 공통현은 한 원에서 한 원을 빼면 돼요, 그냥. 어려운 사람. 자,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자, 볼게요. 선생님, 여기 있는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어. 그러면 공통현인 거야, 그치? 그러면 자, 이 직선을 여기다 쓰면 자, x제곱 좀 크게 해볼까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 여기다 쓸게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ax 6y 플러스 9는 0인데 그냥 위에 거에서 밑에 있는 거 빼면 공통현 나오죠. 그지? 그럼 이거 빼면 이거 두 개 다 지워질 거고, 자,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뺄지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뺄지.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자. 그러면 a 빼기 2x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자. 2a 빼기 6y 빼기 8은 0이죠. 상황을 그려드리면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마이너스 1,2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이 그림에 있는 공통현 이 빨간 녀석이 얘인 거고, 그러면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y에다가 2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2a 빼기 6 빼기 8은 0 4a에서 a 빼니까 3a고 2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8은 0이고 a는 6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볼게요. 선생님,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여기는 그림을 재활용해 볼게요. 자, 두 원의, 자, 이 그림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은 무수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근데 이 원 위에 그냥 1,2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니네는 쉽잖아. 여기 있는 원하고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자, 아무래도 얘가 밖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제곱 y제곱 6x 빼기 2y 플러스 4 k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제가 쓴 거가 요 그림에서 요 노란색 원들을, 그러니까 이거 뭐야 말고도 무수히 많이 나오지, 그지?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무수히 많아, 그지? 그런 원들을 표시한 거고 이 중에서 1,1을 지나는 딱 요거, 그지?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1,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1 더하기 4 빼기 6 빼기 4 더하기 4 K 1 더하기 4 빼기 4는 0이죠. 그럼 얘는 K고요. 얘하고 지워지고 빼기 1은 0이잖아요. 그럼 K가 1이에요. 그죠? K가 1이니까 그냥 자 얘랑 얘를 여기가 원래 K가 있었는데 K가 1이니까 이거 지우고 그지? 그냥 이 원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랑 더해주시면 2x 제곱 얘네 둘이 더하시면 2y 제곱 마이너스 10x 2y 플러스 4는 0인데 자 여기 뭐 이렇게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자 보십시다. 뒤로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20번의 별표. 자 이제 드디어 자 헐 뭐야 이거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겁나게 연습을 했죠. 그죠? 저번 시간에 겁나게 연습을 해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데 자 보세요. 하나는 기본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원 두 개를 둘 다 그려줄 거야. 근데 니네가 조금 머리가 똑똑해지면 이 문제를 풀 때 그림을 복잡하게 원 두 개를 그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보세요. 얘는 큰 거, 얘는 작은 건데 저는 얘를 먼저 그릴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둘 중에 어느 게 큰지 몰라. 근데 이걸 원래 뭐 바꾸면 되는데 별로 뭐야 바꿀 이유가 없어. 얘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원을 무시하고 이 원을 무시하고 얘만 그려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야 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는 건데 어차피 아까 그 원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얘는 문제를 풀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리는 처음부터 중심이 주어져 있는 이것만 가지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잖아요. 원의 중심은 0,0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이 그림에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이거 연습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지? 근데 먼저 여기는 이 파란 직선을 구하는 걸 오늘 배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면 돼. 응. 그러면 자 얘를 어디다 이렇게 써줄까? 자 얘를 밑에다 써주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지? 그럼 이 그림에 있는 이 파란색 원은 자 이거 빼고 이거 빼서 자 얘는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 되지. 그죠? 근데 원래 밑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야. 원이 있는 건데 얘를 그릴 필요가 없어. 즉 얘도 표준형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있는 건데 얘를 그리면 그림이 복잡해 보이거든. 그지?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그림만 가지고 계속 연습했잖아. 근데 여기서 선분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얘를 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 플러스 y 빼기 1은 0이 돼요. 이 공통현이 여기 있는 원과 이 원의 공통현이. 근데 이렇게 쏟아내릴 거 아니야. 이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 중점이니까 M5를 잡으실 거 아니야. 이거를 표준적으로 뭐하러 고쳐? 여기 있는데. 여기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 요 길이는 2잖아. 반지름이 2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를 구할 수 있어?
빨간 선분 구할 줄 알잖아.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를 O라고 한다면 OM의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개수 제곱의 합에다가 1이지. 그러면 얘가 루트 2분의 1이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 노란 선분 구할 수 있지.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야? 이거의 제곱 4는 이거의 제곱 2분의 1 더하기 AM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AM의 제곱은 2분의 7이잖아. 그러면 AM의 길이는 루트 2분의 7이잖아. 2분의 루트 14잖아.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14니까 AM의 길이는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루트 14잖아. 그죠? 실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 내가 이거 그리고서, 그죠? 근데 이 원 두 개를 동시에 그릴 필요가 없어. 얘가 있으면 그림만 복잡하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표준형으로 내가 안 바꿨잖아요. 끝까지 여기 있는 이 원에 반지름은 관심이 없어요. 죄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보십시다. 222번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2인데 양수 A를 구하래. 그러면 야,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간단해 보이니? 얘가 더 간단하죠. 나는 얘한테 관심이 없어. 이거를 뭐야 바꾸면 이게 지금 뭐야 빼기 3y니까 심지어 중심이 분수야. 미쳤냐? 저걸 하게? 간단한 아이를 가지고 얘만 그린 다음에 이 직선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직선만. 아, 이것도 싹 지워야 되겠네. 아주 거슬리네. 볼게요. 여기다 그리죠. 나는 제만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지금 막 공통현이니까 이거에서 이거 뺄 거야. 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A 플러스 5는 0이죠. 그러면 자, 물론 여기에 원이 있긴 하지만 얘는 그릴 필요가 없어. 그러면 4x 빼기 3y A 플러스 5는 0이고 공통현의 길이가 2래. 그럼 공통현의 길이가 2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세팅이 되셨을 때 여기 빨간 선분의 길이가 1인 거잖아.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반지름이 루트 5잖아. 루트 5잖아. 그죠? 그럼 니네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뭐야? 길이가 2지. 그지?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야. 2는 개수 제곱의 합 5. 대입한 값 절대값 A 플러스 5. 그러면 A 플러스 5의 절대값은 10. 뭐 물어봤어요? 양수 A 물어봤죠? 양수 A 물어봤으니까 A 플러스 5가 10인 거 A는 값이 5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 문제를 제외하고 다 진도를 나가드렸는데 자 이제부터 연습 문제가 메인이에요. 제가 이거 봤는데 전에 제가 개념원리로 항상 수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개념원리가 연습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때문에 계속 개념원리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짝 피곤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까? 연습 문제 2, 3를 다음 시간부터 풀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원 진도는 다 나갔어요. 다 원추 나갔는데 봐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기본적인 소스만 다 배운 거야. 이제부터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풀 겁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엄청 많이 풀 거고, 원의 방정식은 좀 문제 풀이를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